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 중 하나인 딸꾹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꾹질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병이야, 저것도 큰 문제인가? 뭐 이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뜨문뜨문 보이는 그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조금 나타났다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게 항암 부작용인지 원래 그냥 가끔 오는 딸꾹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오는 분들은 정말 심하게 와요. 한번 딸꾹질이 시작되면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며칠이고 몇 주고 이렇게 지속되는 분들도 계시고, 심하면은 이제 달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고정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분들은 한번 딸꾹질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부작용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불편감을 주는데요. 잠을 전혀 못 자게 돼요. 자다가도 딸꾹질이 계속 올라오니까 잠을 거의 못 자죠. 그냥 딸꾹질 하는 사이사이에 잠깐 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가고, 그게 며칠, 몇 주 이렇게 막 몇 달씩 지속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는 굉장히 많은 불편감을 주는 그런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환자분들보다는 남자 환자분들에게서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주로 암 환자분들께 보일 때에는 뭐 위장, 상부 위장관, 대장이나 소장 이쪽보다는 십이장 위쪽으로, 위장이나 아니면 식도나 이런 쪽으로 주로 이 횡격막 근처에 있는 장기들의 암이 위치해 있거나 몸의 전해질 균형이 확 깨지거나, 물론 그쯤 되면 딸꾹질 말고도 다른 증상도 많겠지만 그런 정도 되거나, 아니면 체력이 심하게 떨어지신 분, 그 다음에 위장 쪽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부수적으로 딸꾹질이 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딸꾹질을 볼 때 대부분 위장의 문제로 많이 봐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딸꾹질은 횡격막의 연축으로 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위장에서 시작되는 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게 꽤 많은 건수에서 위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딸꾹질이 악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딸꾹질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내가 위장 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암제 중에서는 주로 시스플라틴이나 사이톡산 같은 항암제들이 딸꾹질을 유발하게 됩니다. 약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딸꾹질 때문에 끊을 수 있는 종류의 약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계속 딸꾹질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방치료 이럴 때 병행해 주시면은 의외로 한방에서 쉽게 잡히는 증상 중 하나거든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을 겪으시다가 한방치를 받고 하루 이틀 안에 똑 떨어져서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약 한방 협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딸꾹질은. 그리고 또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쓰이는 약 중에 덱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흔히 쓰이는 스테로이드 중 하나고, 덱사에 자주 보이는 부작용 중 하나가 딸꾹질이에요. 스테로이드가 처방됐는데 그 뒤로 뭔가 딸꾹질이 계속 올라온다, 그리고 이게 하는데 좀 많은 불편감을 준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스테로이드 약제를 바꿔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딸꾹질 부작용이 없는 비슷한 효과를 가진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병원에서 바꿔서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딸꾹질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거 자체로 큰 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한번 시작되면은 10분 뭐 이 정도에 멈춰서 없어지는 병이라고 보기에도 그냥 그런 증상인데, 48시간이 넘어가면 지속성이라고 부르고 30일이 넘어가면 완전히 우리 몸에 고착화된다라는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딸꾹질이 3-4시간만 넘게 지속돼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반드시 올 거고요. 한나절 이상 지속되면은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시스플라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딸꾹질이 약이 들어갈 때 위주로, 혹은 들어간 지 일정 기간 이후에 더 자주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강도 자체가 약이 들어갈 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지,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딸꾹질을 먹는 방법은 흔히 한 인간의 법들 많이 있잖아요. 뭐 물을 마신다든지 놀래킨다든지 아니면은 숨을 꾹 숨는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도 조금씩은 다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하지만 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혹은 몸 컨디션이 너무 처져서 나타나는 그런 딸꾹질의 경우에는 저런 방법들이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한방치료 같이 받으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딸꾹질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위중한 부작용인 선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